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얼마 전부터 저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 31살에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아내는 저보다도 9살이 더 어립니다. 저희는 소개팅 같은 자리로 만나게 되었던 건 아니었고 아는 후배와 약속이 있어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후배는 아는 여동생을 불렀는데 그 여동생이 같이 놀다가 함께 술자리에 오게 되었던 여자가 바로 지금의 제 아내였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저는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어필을 했고 결국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어 2년의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쳤고 바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결혼을 한 거였죠. 그리고 제 아내의 어머니, 즉 장모님과 저의 나이는 11살 차이가 납니다. 제게 있어서 아내와 장모님 나이 차이가 위나 아내로나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요즘에는 10살 정도 차이 나는 커플들은 많이들 있고 인꼬 부부들처럼 잘들 사니까 크게 문제될 거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장모님께서는 아내와 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아내가 저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당은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모님은 미혼모입니다. 장인어른이 없으시죠. 장모님은 어린 나이에 사고를 쳐서 제 아내를 낳게 되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쪼록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순탄한 가정 생활을 지내다 결혼 2년 차쯤 다 되었을 때 제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엄마를 잘 따르던 아내는 신체적인 변화들이 생겨나자 그 이전보다도 더욱 많이 장모님을 찾았고 그로 인해 장모님께서는 집에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잦아졌습니다. 저희 집과 장모님 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가까운 거리여서 장모님은 이른 아침에 오셔서 제 저녁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주시는 장모님을 보면서 늘 감사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아내가 임신 8개월이 넘었을 때부터 우리 부부는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저희 회사는 IT 업종이라 일의 특성상 야근이 많았고 그럴 때면 임신한 자신을 두고 늦게 들어온다고 화를 내고 사장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끔은 직원들 회식을 해야 함에도 회식을 못하게 하는 등 정말 회사 일부터 집안일까지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시비를 걸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제가 사장이니까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 저렇게 해줘야 한다라며 제게 많이 내조를 해줬었던 아내인데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고 이제는 직원들 챙길 시간이 어디 있냐며 배려 성질부터 내는 겁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지쳤고 제 나름대로 힘들어서 술로 매일매일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장모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셨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장모님께서는 다리가 아프니 피곤하지 않으면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없겠냐고 하시면서 조심스레 말씀을 건네시는 겁니다. 동시에 제 아내에게 박서방을 데리고 가서 집에 무거운 물건들 위치를 좀 바꾼다요. 저녁 먹이고서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내는 알겠다며 올 때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장모님 댁으로 짐을 옮기려고 장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렇게 장모님 댁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장모님이 미혼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아내를 곱고 바르게 잘 키우셨다는 생각에 존경스러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장모님께서 갑자기 왈칵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왜 미혼모가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시고 왜 혼자서 딸을 키워왔는지 그런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장모님을 보면서 어린 나이 때부터 마음고생이 심하셨겠구나 생각도 들었고, 장모님이 이제는 제게 마음을 많이 열어줬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도 덩달아 마음이 아프고 여자같이 여린 장모님을 보면서 감정이 야릇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장모님 댁으로 가서 식탁과 TV 선반대를 옮겨드렸고 비빔국수를 얻어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희 둘 사이에는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점심에 매일 밖에서 음식을 사서 챙겨 먹던 저를 안쓰럽게 생각해 주셨는지 장모님은 도시락을 직접 싸서 제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저희 집과는 버스로 3정거장 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장모님의 수고스러움에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장모님과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런 일상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더군요. 오늘은 무슨 반찬을 갖다 주실까라는 생각에 빠지는 날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 경비실에 계신 분들과 청소하는 분들이 사모님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매일 갖다 주시냐며 사모님이 참 미인이시다라고 하시더군요. 주변 분들이 볼 때는 당연히 부부 사이라고 봤을 것 같습니다. 동안에 저와 나이 차이도 많지 않았고 미모도 훌륭하셨으니까요. 심지어 누가 장모님이 이렇게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서 직접 갖다 주리라고 상상이나 할까요? 저는 아내와 연애할 때부터 결혼해서까지 이렇게 따뜻한 배려를 받는 건 처음이었고, 정말 아내와 장모님의 행동이 비교가 되면서 뭔가 모를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쪼록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와 아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어찌나 큰지 아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었고, 그동안 저는 혼자서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제가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겠고, 살림도 제대로 안 되겠다며 장모님과 아내가 말하더군요. 그렇게 여차저차 아내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당분간은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첫째 날은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둘째 날부터 결국에는 벌어져서는 안 될 사단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짧은 반팔티에 굉장히 짧은 바지를 입고서 바닥을 닦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사실 말이 장모님이지. 40대 초중반의 장모님은 밖에서 보면 어느 남자들이나 뒤돌아볼 만큼 미모가 훌륭했고 몸매 또한 20대 못지않은 그런 미녀였습니다. 장모님이 아니라 다른 여자였다면 이렇게 놀라지도 않고 아마도 계속 몰래 쳐다보았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그런 광경을 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고, 그렇다고 또 장모님을 보고 좀 단정하게 입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눈을 돌린 채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은 집 여기저기를 한참 청소를 하시더니 저녁 식사를 차릴 테니 얼른 씻고 나와서 식사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장모님과 단둘이 집에 있는데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다니 뭔가 기분이 싱숭생숭하고 묘한 생각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샤워를 마치고 장모님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그동안 딸이 임신하고부터 아내가 그동안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해해주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걱정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모님과 저는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서 맥주를 한잔 하였습니다.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두 병이 세 병이 되고 점점 마시다 보니 장모님과 저는 금세 술에 조금 취하게 되면서 그때 이미 저희 둘 사이에 아내의 존재는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 만나온 이성 간의 친구처럼 점점 더 예뻐 보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쩌면 아내와 매번 느끼고 지내던 세대 차이를 장모님과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그렇게 긴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맥주들도 다 동이 나게 되었고 오래간만에 술이라 뭔가 부족하더군요. 그때 눈에 띈 건 진열대에 놓여있던 양주였고 그 양주를 열면서부터 저희 둘의 경계선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40대 초중반의 나이의 얼굴은 30대 못지않고 그 몸매는 20대도 부럽지 않을 만큼의 장모님은 누가 봐도 관리를 잘했기에 그동안 오랫동안 참았던 제 욕구가 미칠 만큼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버려 주체할 수가 없게 되었고 식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장모님에게 조금씩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피부가 뽀얗고 잡티 하나 없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뺨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동조차 없는 장모님을 보면서 안심을 했고 저는 더욱 과감하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눈을 떠보니 아침이더군요. 다음 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사위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걸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장모님은 전날에 술을 너무 마셔서 기억이 없다면서 정리가 안 된 술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안심하면서 어색하지 않은 티를 내려고 TV를 봤습니다. 그날은 아내 출산으로 인해 회사를 쉬고 있어서 집에 있었는데 점심때가 다 되어서 장모님은 아내에게 다녀온다며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편안해진 마음으로 조금 더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어제 있었던 일로 인해 아내에게 죄책감에 몸둘 바를 몰라서 차마 얼굴을 보러 갈 수가 없겠더군요. 그렇게 저는 반성을 하면서 집에서 있었고 시간은 자정이 다 되어 갔습니다. 아무래도 장모님께서는 아내와 같이 있으려나 보다 하고서 잠자리에 들려고 방에서 누워 있는데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장모님이 자정이 조금 넘어서 집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어딜 가서 술을 드신 건지 취하셔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술에 취한 장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장모님은 스스로 방으로 들어가서 누우셨습니다. 그렇게 잠에 드시는 걸 확인하고 저도 제 방으로 들어와 잠을 자려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저에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할 말 없냐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제 잠든지 알았냐며 어디서 내 몸에 손을 대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혹시라도 아내에게까지
이 얘기를 하신 건 아닐까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곧장 저는 장모님에게 다가가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갑자기 돌변하시더니 이번 일은 돌이킬 수 없으니 아내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미 일은 벌어졌고 용서를 해줄 테니 술이나 한 잔 더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도저히 맨 정신으로 버티기에는 감당이 되지 않았고 양주를 거의 원샷 하다시피 마셨고 어제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에게 그동안 느꼈던 고마움과 감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장모님은 또 실수해서 자신의 청춘도 다 날리고 인생을 망친 것 같다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눈물을 닦아드리고 다독여드리다 보니 또다시 분위기가 애매해지면서 결국 장모님과 저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서인지 장모님이 너무 완벽한 여자여서인지 점점 아내에 대한 생각과 죄책감은 사라지고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는 아내에게 가는 시간 외에 집에 있을 때는 저희 둘은 거의 부부와 다름없듯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이제는 이름을 부르면서 지내는 지경까지 와버렸고 한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이어온 지 거의 2주가 다 되어가는 것 같네요. 이제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아내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더 이상은 아내에게 미안해서 이 짓도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 장모님의 미모와 몸매에 이끌려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제가 너무 빠져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가 알게 될까 점점 무서워지네요. 태어난 제 아이에게도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미친 짓을 한 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내에게도 지쳐 있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서운해지다 보니 순간적으로 했던 행동들인데 지금 되돌아보고 있자니 후회가 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장모님에 대한 제 마음이 얼마나 큰지도 잘 모르겠고요. 장모님도 아마 저처럼 이런 고민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비밀이 밝혀지면 두 사람의 관계가 평생 끊어질 텐데 지금처럼 비밀로 지내는 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금 들은 이야기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가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80년대 초반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선배가 하나 있었다. 처음에는 선배님이라고 부르다가 술자리에서 형 동생 하자고 해서 형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준민이 형은 유별나게 여자를 밝히는데 취향이 독특했다. 엄마벌 되는 나이에 여자를 선호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처음에 그런 준민이 형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는 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맥이기 때문에 그저 여자면 다 좋았다. 한 번은 형을 따라서 스탠드바에 간 적이 있었다. 그곳에는 정말 내 나이의 2배 이상이 되는 엄마뻘 되는 여자들이 많았고 나도 준민이 형처럼 그렇게 나이 많은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다. 준민이 형은 틈만 나면 나에게 함께 놀러 가자고 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마지못해 따라갔던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나도 재미가 붙고 말았다.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화장한 여자라면 나이가 많건 적건 다 좋았다. 준민이 형은 자기가 형이라고 술값을 다 내주었는데 회사 돈을 좀 빼먹었던 것 같다. 너는 술만 마시고 놀기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해서 알겠다고 했지만 나도 남자인데 당연히 여자와 잘해보고 싶었다. 상대가 엄마벌 나이인 여자라도 말이다.
하루는 준민이 형과 퇴근 후에 회사 근처에서 소주 한 잔을 하고 좀 늦은 시간에 나이트에 갔다. 준민이 형 말로는 그 나이트는 450대 여자들이 많이 오는 나이트라고 했다.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준민이 형은 곧바로 나에게 말했다. 저 여자들 어떠냐? 준민이 형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보니 중년의 여자들이 몇 명 앉아 있었다. 그 여자들 중 한 명의 얼굴이 낯이 익어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분명 고등학교 때 친구의 엄마가 분명했다. 술이 전부 깨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준민이 형은 그 테이블로 가서 여자들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는 그 테이블에 있던 여자들이 전부 우리 테이블로 왔다. 친구 엄마와 일행들이 나에게 인사를 하고 귀엽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호호호, 수주 타는 남자인가 봐요. 친구 엄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친구 경수의 엄마 경수는 내 유일한 친구였고, 경수는 친구가 많았기 때문에 경수 엄마는 나를 못 알아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었다. 경수 엄마는 경수와 단칸방에 살고 있었는데 나는 경수의 집에서 몇 번 잔 적이 있었다. 방이 하나였기 때문에 경수, 나, 경수 엄마 이렇게 셋이 한 방에서 자야만 했다. 하지만 경수 엄마는 항상 경수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는 것을 환한 미소로 반겨주던 분이었다. 친구들 중에서는 경수의 집에서 잘 때 경수 엄마가 씻는 모습을 봤다는 놈들도 있었다. 그걸 자랑이라고 말하고 다니냐며 다른 친구들이 한심한 놈 취급을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잠시 나는 경수 엄마와 파트너가 되어 춤을 추었다. 경수 엄마는 준민이 형과도 춤을 추었다. 준민이 형은 경수 엄마를 꼭 끌어안았는데 경수 엄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를 잠시 준민이 형이 하는 행동에 전혀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경수 엄마의 일행 중에 한 명이 나에게 춤을 추러 나가자고 했다. 나는 그 아줌마와 나가서 함께 춤을 추었다. 옆에서 경수 엄마를 안고 춤을 추던 준민이 형이 나에게 눈짓을 했다. 나가자는 사인을 보낸 것이다. 나와 준민이 형이 경수 엄마와 다른 아줌마에게 2차를 가자고 제안했고 둘은 우리를 따라 나왔다. 선술집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경수 엄마와 준민이 형은 이미 가된 것처럼 나란히 앉았다. 소주 몇 잔을 마시다가 나는 용기를 내어 혹시 경수 어머니가 아니냐고 물었다. 놀란 듯한 표정으로 어떻게 하냐며 혹시 경수 친구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다. 민철이와도 경수네 집에 가끔 놀러 갔었다고 하니 경수 엄마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했다. 민철이와 지금도 친하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데 1년에 한 번이나 볼까 하는 정도라고 대답했더니 경수 엄마는 내 옆에 앉아있던 아줌마와 자리를 바꿔 내 옆에 앉았다. 경수 엄마는 나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민철이와는 어느 정도로 친한지 떠보는 것 같았는데 내 생각에는 경수 엄마와 민철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준민이 형은 나에게 경수 엄마를 양보했지 옆에 앉은 아줌마와 애정 행각을 했다. 그 당시 선술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라서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다. 경수 엄마는 내 이름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다. 워낙 습기가 없었기 때문에 경수의 집에 몇 번 놀러 갔지만 나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경수 엄마는 말없이 최고도 작았던 애가 이렇게 건장하게 컸냐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고등학교 때보다 10cm 넘게 컸다. 그 후로도 군대에서 더 키가 컸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는 키가 꽤 큰 편이었다. 준민이 형과 옆에 있던 아줌마는 애정 행각을 하다가 급해졌고 우리는 넷이서 그 술집을 나와 여관으로 향했다. 준민이 형은 방 2개를 계산했고 열쇠 하나를 나에게 주었다. 경수 엄마는 머뭇거리는 것 같았다. 아들 친구와 같은 방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던 것 같다. 준민이 형은 미소를 지으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우리 넷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경수 엄마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없이 있었다. 나는 경수 엄마의 손을 잡고 이끌어 방으로 갔다. 경수 엄마는 손을 떨고 있었다. 나이트클럽에 많이 와본 사람 같았고 이렇게 남자와 방을 잡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내가 경수의 친구라는 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 같다. 우리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성난 야수로 변했다. 거친 피부에 억센 경상도, 말씨를 쓰는 우리 엄마와 비교되었던 고상한 경수 엄마. 어렵게 살았지만 경수 친구들이 오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며 환한 미소로 반겨주던 경수 어머니였다. 그런 친구 어머니가 나의 첫 번째 상대가 되다니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너무 좋았다. 경수 엄마는 나의 서투름에 보채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려주었다. 아들 친구들이 서투름에 익숙한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무래도 나는 좋았다. 요조 숙녀 같은 경수 엄마가 야수처럼 울부짖을 때는 머리가 터질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다음 날 새벽에 방에서 나오는데 경수 엄마는 내 전화번호를 물어봤다. 나는 하숙을 하고 있어서 전화가 없다고 했더니 하숙집에 전화해서 나를 바꿔달라면 되지 않냐고 해서 하숙집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헤어졌다. 다음 날 준민이 형은 나에게 즐거웠냐고 장난기 어린 말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준민이 형도 즐거웠다고 했다. 근데 준민이 형과 함께 방에 들어간 아줌마는 나에 대해서 자꾸 물어봤다고 한다. 준민이 형은 하여간 덩치 큰 남자만 보면 늙으나 젊으나 여자들은 사족을 못 쓴다니까 이러면서 내 어깨를 툭 치고 갔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너무 피곤해서 곧장 집으로 갔다. 저녁을 먹고 일찍 자려고 했는데 하숙집 아줌마가 큰 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일어날 힘도 없었는데 억지로 몸을 일으켜 나갔더니 전화 왔어. 전화 받아 하숙집 주인 아줌마의 말에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어제 잘 들어갔냐고 내 안부를 물었다. 경수 어머니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확인차 경수 어머니냐고 물으니 경수 엄마 친구라고 했다. 어제 함께 있던 경수 엄마의 친구인 아줌마였다. 내일 맛있는 거 사줄 테니 만나자고 하는데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일단 알겠다고 했다. 다음 날 그 아줌마를 만나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다. 그 아줌마는 솔직히 준민이 형한테는 관심이 없었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나이트에서 나온 것인데 일이 그렇게 꼬여버렸다고 했다. 나는 대답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밥을 먹으며 묵묵히 아줌마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자기도 경수 엄마처럼 가부라 하면서 내가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웨이터에게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해서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주길래 그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 아줌마는 술을 마시러 가자고 했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내가 술값을 내야 할 것 같아서 일이 있다고 하며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며칠간 회사에서 철야가 있었고 하숙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회사 숙직실에서 자며 일을 했다. 며칠 만에 하숙집에 들어가니 주인 아줌마는 엄마한테 매일 같이 전화가 왔다고 집에 전화를 해보라고 했다. 엄마에게 전화를 해보니 엄마는 전화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 아줌마가 전화를 했나 보다 하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회사에 있는데 점심시간에 전화를 받으라고 해서 받아보니 경수 엄마였다. 준민이 형이 그 아줌마에게 회사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아줌마가 경수 엄마에게 알려줘서 전화를 한 것이라고 했다. 나는 경수 엄마가 나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다. 저녁에 만나자고 해서 경수 엄마를 만났는데 그날 후로 자기 생각은 안 났냐고 물었다. 매일 생각이 났다고 대답했고 전화한다고 하더니 왜 전화를 안 했냐고 물으니 경수 엄마는 뜻밖의 말을 했다. 준민이 형과 파트너였던 아줌마가 나를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양보를 했다고 한다. 그럼 아줌마는 제가 싫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한심한 질문이다. 이렇게 물으니 경수 엄마는 도리지를 치며 그런 게 아니라 이러면서 말끝을 흐렸다. 그날 경수 엄마와 또 여관을 가서 함께 잤다. 그날도 경수 엄마는 야수처럼 울부짖었는데 나는 남자로서 너무나도 뿌듯했다. 그 후로 경수 엄마와 나는 애인 사이가 되었다. 경수는 일찍 결혼해서 지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경수 엄마 집에서 자는 날이 많았다. 우리는 신혼부부 같은 생활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퇴근하고 경수 엄마의 집에 갔는데 그 아줌마가 와 있었다. 둘이 요즘 재미가 좋다며 이러면서 나를 흘겨보더니 간드러지게 웃는 아줌마. 나는 얼굴이 달아올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수 엄마와 아줌마가 함께 밥을 차리고 셋이서 함께 밥을 먹었다. 밤이 늦어가는데 그 아줌마는 돌아갈 생각이 없는 듯 보였다. 집에 안 가냐고 물어볼 수도 없어서 나는 그냥 둘이 하는 얘기를 듣고만 있었다. 더운 여름날이어서 자기 전에 몸에 물을 끼얹고 왔더니 경수 엄마와 아줌마가 차례로 씻고 왔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마루에서 자려고 자리를 잡았는데 그 아줌마가 나보고 얼른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얼떨결에 방에 들어가 보니 경수 엄마와 아줌마 둘 다 속옷만 입고 있었다. 놀란 눈으로 경수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니 경수 엄마는 내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는 그 아줌마의 손에 이끌려 이부자리에 눕고 말았다. 경수 엄마와 아줌마 둘과 번갈아 가면서 잠을 자는 수밖에 없었다. 친구가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었는지 그날은 경수 엄마의 울부짖는 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경수 엄마의 질투 어린 눈빛을 보았을 때 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그것도 잠시 하던 일에 열중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경수 엄마가 미안한 듯 말을 해주었다. 그 아줌마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고 경수 엄마가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주었던 친구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 아줌마에게 나를 양보하려고 했는데 내가 별 반응이 없자 그 아줌마가 경수 엄마에게 부탁을 했다고 한다. 경수 엄마도 나를 좋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아줌마의 제안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아줌마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로 나는
경수 엄마와 그 아줌마와 셋이서 함께 밤을 보낸 적이 많다. 그 아줌마는 나와 둘이 만나자고 졸랐고, 경수 엄마도 허락을 했지만, 경수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에 그 아줌마와 둘이 만난 적은 없다. 지금도 경수 엄마와 가끔 얼굴을 본다. 때로는 아들처럼 챙겨주고, 때로는 애인이 되어주기도 한다. 그 아줌마는 한동안 연락이 끊겼었는데, 경수 엄마와 다시 연락을 하고 지낸다고 한다. 경수 엄마가 며칠 전 그 아줌마랑 함께 보자는 말을 했다. 그 시절 있었던 일과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처럼 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흥미로웠나요?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다 드릴게요. 더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